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결국에는 또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맞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좀 엇갈리더니 오늘은 또 한꺼번에 또 같이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 이 모멘텀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러면서 다음 타자를 또 뭘 봐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게 고민인데 코스피는 일단 저항받을 자는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 2670포인트가 어차피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항권에서 그냥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마음 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 같이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코스피가 좀 주춤해지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좀 발생되면서 코스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코스닥도 여지없이 그냥 같이 무너지죠.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도 이제 박스권이랑 개미지옥이 좀 빠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타깝게도 미국 증시와 달리 주도 섹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AI만한 예를 들더라도 어떤 AI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은 대장주가 있어요. 엔비디아, MS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솔직히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엔비디아가 가니까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훅 갔다가, 그리고 또 MS 얘기 나오게 되면 MS 관련 종목도 뭐가 있다 훅 갔다가 그냥 그런 걸로 한번 해먹고 끝이 나면은 뭐 지수가 못 가고, 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기업별리 프로그램 좀 제대로 해가지고 뭐 저피별 정보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이제 우리나라도 MS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저는 간다라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MS 역할을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제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코스피는 저항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 그리고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뭐 HBM, 뭐 AI 이런 것들 종목들이 시세가 충분히 나고 난 다음에 무너지다 보니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 4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브리봇, 엔캠, 제주반도체, 신성텔타테크 급등 4대장이거든요. 요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 무너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좀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땐 코스닥이 같이 좀 무너진 연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아침에 코스닥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무너지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세 하락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래도 오늘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뭐 상승 상위 섹터 보게 되면 상한가한 종목들도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뭐 QRT라든지 ST라든지 뭐 한미완처까지 이런 종목들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스권에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정도까지 위치까지 왔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도 틈새를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업종, 섹터로 공략을 할까요? 참 이거 섹터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섹터 내 종목,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하시는데 네. 섹터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반도체를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반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HBM만 이렇게 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는 종목,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강원에이처럼 가는 종목들 쪽으로 또 가는 종목 쪽으로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압축적인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장세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가는 놈만 가는 장세라기보다는 갈 놈만 가는 장세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ST,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HBM 계속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뭐 HBM3 1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냥 뭐 시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HBM3를 생산해서 엔비디아를 납품한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빠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하이닉스의 조정이 빌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게 됐다라면은 삼성전자가 TSMC 타도를 몇 년 동안 외쳤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지금 못 뺏어오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시간이 아니에요. 걸리겠죠. 예. 시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절대 안 흔들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물량도 작고요. 퀄리티, 수율도 낮기 때문에 HBM 수율이 60%거든요. 참고 삼아 디램 같은 경우 수율이 90%예요. 네. 지금 앞으로 HBM 같은 경우 수율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HBM이 적층수가 올라갈수록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40%가 큰 손실 비용이 됩니다. 그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마이크론이 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오늘 뭐 한미 반도체인지 YC캠이라든지 오트라든지 올스테크놀로지 오늘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좀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웃으시라고 한 얘기니까 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방산 쪽 유틸리티 2차 전지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뭐 접근을 한 섹터 이것만 볼 거야가 아니라 섹터마다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잡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그나마 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잘 좀 솎아내자라는 그런 네네. 취지로 주셨고요. 정확하십니다. 네, 맞았나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네.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뭐 볼까요? 네,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역난방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요? 네. 잠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갈론만 간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가 차트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요. 지역난방공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왜요? 4분기 순이익이 3,800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677%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리고 연간 순이익도 연간 영업이익도 연간 순이익도 각각 다 흑자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 흑자난 이유를 보니까 높은 연료비 수준에도 연료 수급 최적화, 설비 운영 효율화,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한 비용 최소화 이런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이익 증가폭이 확대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은 연료비 수준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전력도 그렇고 다른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계속 요금 인상만 얘기했다는 게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화가 난데 어쨌든 뭐 요금 인상, 뭐 물가 올라가니까 요금 인상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꾸 삼성포로 빠지네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순이익이 잘 나왔고 연간 흑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책 요거 때문에 이제 주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주 환원책 요거만 보시고 내일 지역난방공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안정적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좀 시세가 붙었네요. 네, 가격 그렇죠.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목표가는요. 5만 원 잡았고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최근에 일단은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도 개선된 모습 보여줬고 어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